KF-21 30조 이득 보고서 공개. 로키드 마틴 F-35 판매에 심각한 타격. KF-21 기술 방해는 미국의 실수 인정. 강 사장이 온전한 임기 1년을 보낸 2023년 K의 RD 비용은 3,738억 원 규모였다. 이는 2023년 연간 매출액 3조 8,193억 원의 9.8% 비중이다. 2021년 2,277억 원, 2022년 2,321억 원과 비교하면 1,000억 원 이상 늘었다. 취임 후 5년간 1조 5천억 원 이상을 RD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고려하면 연간 3천억 원 이상 투자를 충실히 이행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RD 비용으로 3천억 원의 절반가량인 1,366억 원을 투자했다. 상반기 매출액 1조 6,317억 원 대비 비중은 8.4%였다. 강 사장은 이러한 RD 투자로 전투기, 위성, 무인 복합체계,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의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강 사장이 내세운 향후 5년간 RD 투자 1조 5천억 원 중 제품 개발이 7,1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신규 플랫폼 개발 4,600억 원, 미래 신기술 확보 3,300억 원 등 순으로 많다. 이러한 공격적 투자는 2050년 매출액 40조 원, 글로벌 톱7 도약이라는 KIA의 중장기 전략 실행의 밑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강 사장은 2023년 3월 취임 6개월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RD에 집중 투자해 30년 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퀀텀 점프를 이루겠다며 강력한 투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23년 말에는 미래비행체 연구실, 무인 복합체계 연구실을 신설해 미래 기술력 확보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하기도 했다. 강 사장이 취임 초 제시한 팔거리 분야에서는 단기 실적을 낼 수 있는 KF-21 상륙 공격 헬기, 소해 헬기, 소형 무장 헬기 양산, 위성 등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KIA는 강 사장 취임 후 온전한 1년을 보낸 2023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액 3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3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3조 8,193억 원, 영업이익 2,4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7%, 74.8% 증가했다. 순이익은 91.4% 늘어난 2,218억 원이었다. 특히 매출액은 2023년 2월 제시한 연간 목표액 3조 8,253억 원에 근접했다. 실적은 완제기 사업이 이끌었다. KF-21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 2020년 초 중단된 T-50계열 항공기의 납품 재개, 폴란드 공군의 F-50GF-12대 인도 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완제기 수출 매출액은 1조 470억 원으로 전년 1,271억 원 대비 723.8% 증가했다. T-50 KF-21 계열 매출액만 전체의 41.1%를 차지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T-50 KF-21 계열 매출액 증가율은 113%로 집계돼 가장 높았다. KIA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F-50GF-12대 인도 역시 수출 대금이 5억 달러, 6,6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돼 실적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KIA의 호실적은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졌다.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1조 6,317억 원, 영업이익 1,2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3%, 340.2% 증가했다. 순이익 역시
129.3% 늘어난 907억 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호실적은 1, 2분기 국내외 사업, 기체 구조물 사업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로 달성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KF-21, 상륙 공격 헬기, 소해헬기 등 차세대 주력 기종 체계 개발 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거뒀다. 해외 사업은 폴란드에 수출한 파-50과 함께 오는 2025년 폴란드에 순차 납품 예정인 파-50PL과 2026년 말레이시아에 초도 납품 예정인 FA-50m 관련 실적이 매출액에 포함됐다. 기체 구조물 역시 1, 2분기 연속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강 사장은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미래 사업 확보를 위해 현장 경영에 나섰다. 전투기 조종 경험을 가진 그는 KA가 참가하는 국내외 박람회 등 직접 영업, 마케팅에 뛰어들어 판매, 수출 확대에 힘쓰고 있다. 앞서 그는 2022년 9월 취임 당시 별다른 행사 없이 통합상황실에서 태풍 피해를 직접 점검하고 사천 본사 고정익동, 헬기동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 중심 경영을 예고한 바 있다. 강 사장은 국내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을 시작으로 미국, 프랑스,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이라크 등지에서 열린 심포지움, 에어쇼, 방산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해 글로벌 주요 방산 관계자들과 만나 KA의 경쟁력을 직접 알렸다. 강 사장은 현장 경영과 함께 책임 경영에도 나서며 장기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강 사장은 2022년 11월에 이어 수차례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도 강 사장은 장내 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했다. 강 사장의 첫 자사주 매입 당시 소유 주식 수 630주는 현재 3,161주로 늘었다. 강 사장은 2023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회사 기업 가치가 너무 저평가됐다며 향후 비전을 달성하면서 기업 가치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 무기 잇따라 기능 업그레이드, K 전투기 탱크 이어 자주포까지. 정부가 전투기, 전차는 물론 자주포까지 K방산 주력 무기들이 기능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며 수출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전시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다목적 전투기 F-50 모형에는 다소 생소한 장치가 표현돼 눈길을 끌었다. 폴란드 개량형 F-50 모델에는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장치와 300갤런 수준의 외부 연료 탱크가 별도로 장착됐는데 이런 특징이 모형에 잘 표출된 것이다. 이는 내수용 F-50에는 없는 장치다. 한반도 영공을 주 작전 반경으로 설정한 내수용 F-50은 공중급유 상황을 가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전 반경이 넓은 국가로 수출을 위해서는 이 같은 공중급유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F-50 작전 반경을 넓히기 위한 별도의 개조 개발이 정부 지원 속에 이뤄졌다. KA는 이런 노력 끝에 지난 2022년 폴란드와 30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의 F-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작년 2월에는 말레이시아와 9,200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F-50 18대 수출 계약을 맺으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급부상했다. 지상군 화력 중심인 K-9 자주포는 중동 등 고온 지역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ACU, FU, 공기조절장치 전원 공급장치, 통합장치 개조 개발을 통해 승무원실 내부로 냉방 공기가 유입되도록 업그레이드됐다.
또한 하부 측면에 돌기가 있는 뉴비탄을 사용하는 중동 아시아 등 지역 국가들을 겨냥해 기존 K-9의 탄적재 장치도 개선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외부 입력기 등의 장치 역시 해외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 개발이 이뤄졌다. 기갑 부대 주력인 K-2 전차는 모두 13개 개조 개발 과제를 통해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 고온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자동 장전 장치 등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범용성까지 높였다. 또 조종수 해치에 장착된 수동식 와이퍼를 전동식으로 바꿔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 같은 무기 체계 개조 개발 성과는 방산 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무기 체계 개조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일궈낸 결과물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시작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총 123개 과제에 2,075억 원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3,532억 원의 직접 성과를 거뒀고 체계 수출을 통한 간접 성과는 28조 8,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소는 추산했다. 방산업계는 정부 지원 사업이 수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K방산이 글로벌 시장 입지를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방산 선진국과의 경쟁을 뚫기 위해 발빠른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3.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이라크에 3.7조 원 수출 잭팟. K방산이 또 대박을 터뜨렸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궁과 이라크 수출을 확정지었다. 리그넥스원은 이라크 국방부와 3조 7,135억 원 규모의 천궁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28억 달러, 약 3조 7,200억 원 규모다. 신익현 리그넥스원 대표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유관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 회사를 비롯한 방산업계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기에 이번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번 성과가 K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중견, 중소방위 산업체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궁은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무기체계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됐다. 미사일과 통합체계는 라이즈넥스원, 레이더는 하나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생산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천궁은 고도 40km 이하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요격미사일을 발사대 위로 10m 이상 튀어오르게 한 뒤 로켓을 점화하는 콜드론칭. 종말 단계에서 요격미사일의 위치를 신속히 변경하는 측추력 기술.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됐다. 천궁은 2022년 유해에 처음 수출됐다. 당시 UAE와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약 4조 6,500억 원 상당으로 국산 단일무기 계약 건으로는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아울러 탄도탄 요격체계는 세계적으로도 일부 선진국만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기술력이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됐다. 천궁은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됐다. 당시 사우디와의 계약은 천궁 10개 포대를 수출하는 내용으로 수출 금액도 UAE 수출 때와
비슷한 32억 달러, 약 4조 2,500억 원에 달했다. 하층 방어 체계인 천군과 중동 3개국 방공망에 잇따라 배치되면서 해당 국가 및 인근 국가로 장거리 고고도 요격 체계, 고도 50에서 60km, 추가 수출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에서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는 지난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 오는 2028년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한국은 L3에 이어 요격 고도가 더 높은 L3 블록 100km 이상 도 개발 중이다. 이들 방어체계는 미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받는다.